보시면 이제 현 시점 이 암호화폐 히트맵은 살짝 빨간색의 하락을 보이는 코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초록의 상승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이 BNB 바이낸스 코인이 5%나 지금 상승을 보이면서 아마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한 것 같죠.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도 참 무섭게 또 달리는 것 같고, 다른 코인들은 아직 큰 상승폭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이더리움이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고, 또 이 비트코인도 좀 하락을 우려를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 119K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준비를 했을 때만 해도 거의 정확하게 한 119.0K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119.1K 살짝 더 올라왔죠. 그리고 이 알트코인들도 지금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올라오긴 했네요. 아침보다는. 주말장은 잘 보냈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 비트코인이 120K를 좀 가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주는 비트코인이 120K를 터치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또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또 주말장을 복귀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021년 1월 이 불장 초기에 나왔던 그 현상들이 지금 그대로 좀 재현 중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불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불장은 반드시 온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리플을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은 순항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 좀 큰 폭으로 유독 다른 코인 대비해서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방은 단단하게 좀 지켜줬다 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 분석가가 이 리플의 목표가를 한 12,00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분석가는 왜 그렇게 분석을 했는지 또 그것을 함께 보면서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목표가를 좀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불안했던 비트코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불안을 했죠. 그러니까 24일날 목요일날에 제가 정규 라이브 방송 때, 그러니까 전체 공개를 했던 24일날 목요일날 방송 때, 이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서 리플 3.4달러의 그 기준을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또 깨져버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날 이제 그 멤버십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딸아이 학예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학예회에 있을 때는 또 옆에 부모님들이 다 계시니까, 학부모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장 체크를 못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업비트를 딱 열었는데 웬걸 코인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코인들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유독 떨어졌었죠. 이제 금요일날 유독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비트코인 1시간 봉이 어떠했는지 또 살펴보면서 또 그 당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흐름까지 함께 또 살펴볼게요. 그 주말장 초입 때 그때를 좀 복기를 해보면 요것이 지금 1시간 봉 차트거든요. 그때가 이제 오전 8시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왔죠. 제가 학예에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막 하락을 해가지고 딱 키니까 한 요 정도쯤에 있었거든요. 12시가 넘었던 그 시점이 한 요 정도여가지고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좀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학예를 갔다 와서 준비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멤버십 영상 켜가지고 장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함께 또 보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요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일날 알트코인이 막 무너졌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중요하게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날에 이 일봉을 보시게 되면, 비트 도미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요때 5월 달에 그 저점에 지금 정확하게 딱, 그러니까는 이 윗꼬리는 또 달았거든요. 윗꼬리는 달았는데 이렇게 비트도미가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 빼면서 요 저점 살짝 아래에서 또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좀 내려와서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추세 반전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이었죠. 근데 알트코인이 여기서 비트가 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비트도미가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 금요일날 이 일봉 비트 도미넌스 보시면 윗꼬리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지만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버텼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전날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매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 전날에 이 알트코인들이 좀 하락을 깊게, 그러니까 뭐 아주 깊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비교적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개미들, 약한 손들은 좀 상당히 또 털어냈고, 무엇보다 이 청산 물량들이 또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이 알트코인들은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일단 비트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알트코인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라고 또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요일날 지금 비트도미가 이렇게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토요일날 어제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 비트도미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도 일단 지난주에 알트코인 또 이제 그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먼저 하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알트코인부터 하락을 하고 이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으로 또 갔었던 것이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비트도미의 상승이 나왔다가 재차 하락으로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방향성은 좀 잘 잡지 않았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날 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1차 지지대의 중요성을 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금요일날 이 아래 꼬리를 또 길게 달면서 1차 지지대를 지켜줬다는 얘기는 이 비트코인이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지금 강하면서 이제는 이 120K, 제가 116K와 이 120K의 또 중요성,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때 하락을 했을 때가 지금 114.7K를 찍었었는데 결국에는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비록 음봉이긴 했지만 그래도 긴 아랫꼬리를 남겼다는 얘기는 이게 추세 반전의 또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 시점은 또 119K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120K를 좀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4시간 봉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찍고 쭉 올라왔잖아요. 아직까지는 120K를 넘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터치를 못했고, 실질적인 저항대가 요 선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때부터 지금 요 선에 막혀가지고 넘질 못했다가 뭐 요때도 마찬가지고 요때도 계속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저항대는 지금 요 선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한 119.4K인데 그래서 119.4K를 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이 120K까지도 좀 넘어서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좀 여기 최고점을 찍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 사이에서 116에서 120K까지 여기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이 시기에 지금 알트코인이 크게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고 이제 알트 조정을 받고 또 비트 조정도 살짝 받은 만큼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좀 깊은 조정을 지금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흐름보다는 한 번 더 좀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비트가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20K를 넘어서 이 사상 최고가까지 좀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알트 대장이 이더리움이 또 고개를 살짝 쳐들었거든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난 이제 7월 21일 날 이때 이제 그 고점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점이 정확하게 3,860달러였었거든요. 3,860달러였는데, 근데 어제 일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짝 위에서 마감을 했고, 현재도 지금 3,880달러니까 한 20달러 정도 지금 살짝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안불안한 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 고점을, 그러니까 조정을 겪고 나서 지금 고점을 그 어떤 코인보다 먼저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는 일단 알트 대장으로서 일단 방향성을 좀 잡지 않았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120K를 좀 넘어줘야지 또 남은 알트 코인들이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무엇보다 알트 대장이 먼저 지금 지난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그 방향성을 좀 보이지 않았나 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에 120K를 넘어서 사상 최고가까지 다시 한번 또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야 알트들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번 주에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때 불장 초입의 그 느낌이 난다, 이 자료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상 최고가를 이번 주에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021년 1월 때 이 불장 초입의 느낌이 지금 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찐 포모장이 머지 않았다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 또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환희에 빠져 있을 그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해야 될 시기다.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7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때가 목요일이거든요. 7월 24일이니까 목요일 날 소통방에 또 데이터 센터에다가 올렸던 톡이 있는데, 요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7월 24일 날 올렸던 요 톡에 이미지를, 요거를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이신문을 읽는데 요 기사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밈 주식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콜스가 장중에 105%의 급등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미국 유명 백화점 체인 콜스가 밈 주식,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탄 주식으로 부상하면서 22일 현지 시간으로 주가가 장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105% 가까이 치솟았다라는 말머리와 함께, 또 콜스의 주가 급등을 두고 2021년 게임스톱 사태를 촉발한 밈 주식 열풍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콜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콜스 외에도 공매도 잔액이 많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오픈도어도 이달 들어 주가가 400% 넘게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뭐 콜스뿐만 아니라 뭐 오픈도어라는 이런 주식도 지금 뭐 400%가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밈 주식이 좀 들썩들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2021년 1월을 또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하느냐? 이것을 또 보여드리면, 제가 이 마이웨이 채널을 2021년도 6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 8월 달에 올렸던 그 영상,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리플 100만 개를 모은 방법을 공개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도지코인도 함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렸는지 이 당시의 영상을 짧게만 좀 볼게요. 보시면, 스냅샷을 찍었습니다. XRP 50만 개를 보유 중일 때 절 평단가는 300원이었습니다. 즉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0만 개의 XRP를 보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배가 넘는 103만 개로 수량을 늘렸고 300원이었던 평단가도
215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올해 1월 28일 일론 머스크가 한 장의 사진을 트윗에 올립니다. 여성 패션 잡지인 도그를 패러디한 도그라고 써있는 잡지 표지 사진인데요. 이때 게임스탑 공매도 세력의 도지코인 지목과 맞물려 도지코인은 하루 만에 900%라는 엄청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PC 4시간 봉 차트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작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큰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도지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리플을 원래는 50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가 100만 개로 늘릴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도지코인 때문에 제가 50만 개를 늘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정확하게 2021년 1월달. 그러니까는 이 제가 조금 전 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 도그를 패러디한 도그라고 써있는 잡지 표지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그 트윗인데, 근데 이때 이 게임스탑의 공매도 세력이 도지코인을 지목을 하면서 게임스탑도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이 도지코인으로 그대로 옮겨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 또 큰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120만 개를 매수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 5월 달에, 2021년 5월 달에 매도를 한 거였었죠. 그래서 4천만 원을 가지고 10억을 만들었다라는 그 내용을 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10억으로 9억을 리플 50만 개를 사고 나머지 1억을 갈라로 사가지고, 근데 그 갈라가 2021년도 11월에 또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그 1억이 또 엄청난 이 50억까지 갔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도 안 팔았었죠. 완전 이제 제 인생에 정말 큰 엄청난 교훈을 얻었던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것을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 시장에 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나중에 어떤 이 버블이 터졌는지를 저는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폭등의 시작은 밈 주식, 게임스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스탑이 얼마나 대단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게임스탑이 이 당시에 얼마나 상승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2020년 4월달 이때만 해도 이 게임스탑의 그 주가가 보시면은 0.64달러였거든요. 0.64달러. 그런데 한창 2021년 1월달에 막 폭등이 나오면서 얼마까지 갔느냐, 보시는 것처럼 120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1달러도 안 됐던 이 주식이 120달러까지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부터 고점, 최고점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18,64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월 달에 이제 그 공매도 세력 때문에 엄청난 또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그 상승폭만 본다 하더라도 이것도 엄청나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2253% 정도.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이 상승이 게임스탑에서 나왔던 것인데, 근데 이 열기가 그대로 이제 도지코인까지 전해졌었고, 또 이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코인들도 다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밈 주식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굉장한 또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밈 주식이라는 신조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밈 주식이라고 하지만 이 밈 주식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이 게임스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도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시사 금융 용어 해가지고 밈 주식 해서 이때 날짜가 2021년 3월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2021년 1월달 한창 그 게임스탑이 막 올라갔을 때 이 게임스탑을 두고서는 그 당시 나왔을 때는 이 밈 주식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게임스탑뿐만 아니라 다른 이 밈 주식도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뭐 블랙베리도 있었고, 또 AMC인가? 그 극장 관련된 저거 있거든요. 주식이 또 있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이제 막 그런 이제 그 시가총액이 낮은데 막 펌핑이 나오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밈 주식으로 부르자
라고 해가지고 요 당시에 나왔던 이 단어가 이제 이 시사 금융 용어라고 해가지고 밈 주식이 나왔고, 그래서 밈 주식이란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 눈길을 끄는 주식을 뜻하는 신조어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밈 주식 하면은 다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내용이 뭐 별도로 이제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밈 주식이 좀 생소하니까 요렇게 또 기사까지 나왔던 시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스탑이 좀 대단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2021년 1월과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밈 주식의 그 열풍을 만들었던 요때 게임스탑의 열풍이 일었던 이 당시 2021년 1월과 현재 시점 2025년의 7월 현재는 과연 얼마나 비슷할까? 제가 요것도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S&P 500의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요걸 보시면, 그러니까는 지금 2021년 1월 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때니까 요 시기거든요. 밈 주식이 열풍했던 시기가 요 시기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비트코인과 이 S&P 500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하지만, 다시 한번 켜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노란색이 비트코인이고 요 캔들이 이제 S&P 500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커플링 영역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오버슈팅 영역, 그러니까는 S&P 500도 상승을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그 영역이 나온다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역이고, 그래서 이 영역이 확실히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그 시기다 라는 부분을 이걸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오버슈팅 영역, 버블은 뭐다? 터진다. 그런데 언제? 버블이 생겨야 터지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커플링 영역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이 오버슈팅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비트코인을 끄고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와 지금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2021년과 2021년 1월과 현재는 얼마나 닮아 있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가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했던 그 시기다 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2020년 이제 3월이었죠. 코로나 쇼크로 크게 시장에 좀 충격에 빠졌다가 여기에 그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을 했던 그 시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달에 이 관세 쇼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때보다 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낙폭이 20%가 살짝 넘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1% 정도.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35%니까 뭐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20%의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상당한 충격이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충격을 이겨내고 지금 이때 고점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가를 또 계속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는 요 시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충격을 딛고 새로운 영역에 넘어가는 요 시기라는 것이 또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승 추세가 강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또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51선과 200일선의 골든 크로스를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 S&P 500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든 크로스 이후로 쭉쭉쭉쭉 이제 상승을 하는 그 시기였었고, 지금 현재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강한 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시기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밈 주식이 열풍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밈 주식이 열풍이 나오고 여기가 버블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쭉쭉쭉쭉쭉 상승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 증시도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버블을 좀 키우지 않을까, 또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함께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도 상당히 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아까 기사에서는 뭐 밈 주식이 열풍이다라고, 이렇게 열풍이다라고
써놨지만 저는 아직까지 열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게임스탑, 오픈도어, 현재 시점에 오픈도어, 콜스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일단은 게임스탑부터 볼게요. 게임스탑이 얼마나 대단을 했었냐, 그러니까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2021년 요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꺾였다가 이때 이제 2021년 이 밈 주식 열풍이 불면서 이때 고점까지도 상승을 하는,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콜스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아직까지 열풍으로 볼 수는 없는 단계고, 이제 막 좀 시작된 그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는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때는 이렇게 그 가격으로 볼게요. 지금 83달러까지 갔던 이 주식이 현재는 12달러니까 아직까지도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근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예대 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또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근데 콜스는 그에 반해서 그렇게 열풍까지 언급될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요 오픈도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사에서도 지금 오픈도어가 400%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이때 지난 그 고점을 아직도 터치는 못했네요. 아직 넘어서지도 못한 상황이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또 올타임 하이까지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아직 한참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봤을 때 밈 주식이 이제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열풍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밈 주식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밈 주식의 열풍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콜스 콜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오픈도어라든지 이 주식이 계속 이 열풍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새로운 또 밈 주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밈 주식에 대한 관심은, 이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조금 더 커져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 코인으로 전이될 것으로 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그 도지코인처럼 이제 이 밈 주식의 열풍이 코인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게임스탑과 도지코인과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밈 주식이 이제 그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투자 자금이 계속 몰린다는 얘기는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더 큰 그 수익을 찾아서 코인으로 또 이 시선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또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2021년 1월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시기는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2011년 그 1월 그런 비슷한 그 시기로 좀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밈 주식이 열풍이 일었을 때 이때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위치는 어떠한가, 요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함께 체크해 보면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밈 주식이 열풍했던 그 시기가 2021년 1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 시기거든요. 밑에 보시면 2021년 1월 중순부터 약간 1월 말, 그러니까 요때가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을 받았을 그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밈 주식이 요때 열풍을 불러일으켰었고, 그런데 알트코인은 요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요걸 보시면 지금 토털2, 그러니까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 토털2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빨간색 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1월 중순부터 한 1월 말까지, 이때가 이제 밈 주식이 열풍이 일었던 그 시기죠. 근데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은 이 당시에 큰 변화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한번 지금 요 음봉이 중간에 한번 딱 보이시죠? 요 음봉이. 근데 얼마 안 돼 보여도 이때가 무려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꺾이는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비트코인이 이제
그 전에도 상승을 쭉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이 시기에 알트코인으로 좀 넘어갔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트는 하락을 했지만 알트는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면서 약간 가격이 좀 횡보 아니면 약간의 하락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올타임 하이를, 그러니까는 지난 사이클의 이 사상 최고가를 넘기면서 그 이후에 밈 주식의 열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토털2 알트총을 보시게 되면은 밈 주식 열풍 시기가 여기였고, 또 지난 올타임 하이가 요 점선이에요. 요 점선.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를 밈 주식이 열풍이 일었을 때 아직은 또 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23K까지 터치를 했으니까 직전 사이클의 사상 최고가를 뭐 진작에 넘어섰는데, 그런데 지금 토털2 같은 경우는 이때 고점을 아직까지도 넘어서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니까 지저분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때거든요. 2021년 올타임 하이. 그래서 아직까지 뭐 거의 근접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요걸 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비슷한 시기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알트코인으로 봤을 때 지금 밈 주식이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요때로 볼 수가 있으면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밈 주식이 열풍이 일고 나서 요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것이 더 많고 앞으로 올라간 것은 조금 더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야 할 길보다는 지나왔던 길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때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밈 주식이 열풍을 일었던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상승이 나왔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밈 주식 열풍 시기로 봤을 때 앞으로 뭐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겠지만 비트코인의 상승보다는 알트코인의 상승이 훨씬 더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밈 주식에 주목을 했듯이 이 밈 주식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재 그 시점은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무엇보다 지금 토털2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를 넘지 못했던 현재 상황과 굉장히 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넘겼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곳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은 주식이 뭐 아직까지 저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비슷한 수준까지는 이제 오지 않았나. 그래서 밈 주식이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를 확실히 좀 개선시키는 그런 단계에 좀 놓여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불장의 고점은 또 어디일까? 요것을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점의 기준이 2021년 사이클에는 조금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쌍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또 2021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4월달에 고점을 찍었었고, 그리고 이제 큰 폭의 조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 달에 다시 한번 또 고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토털2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털2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5월 달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조정을 겪고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이때 고점을 또 넘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동일하게 11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는데, 근데 알트코인들은 그 코인마다 이제 고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11월 달에는 그 고점을 새로 경신을 못했지만, 갈라 같은 경우가 이때 고점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이때 움직이지 못한 코인들은 11월 달에 나왔다. 그러니까 고점이 11월 달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리플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뭐 고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일단 당장에 그 큰 어느 정도의 그 상승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포모의 그 정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비트코인이 뭐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해가지고 알트코인도 함께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짜 이 고점, 이 버블의 영역까지 좀 넘어섰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좀 의미 있게 엑시트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2021년 1월이니까 1월에서 이제 4월에서 5월까지 고점을 찍었으니까 요것은 이제 4개월 정도 뒤에 이 고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2021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알트는 5월달에 찍었으니까 4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대입을 해서는 앞으로 이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뒤니까 올해 11월에서 12월달.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반감기 사이클과 정확하게 또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1년 4월 이때로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1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진짜 고점은 이때 나왔었잖아요. 근데 알트들은 고점의 그 개별 코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로 봤을 때 10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그렇게 보면은 2026년 5월에서 6월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어디 쪽으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 포모의 정도, 그 크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포모가 얼만큼 좀 크게 이르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좀 도를 넘었다 하게 되면은 10개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4개월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그런 의미 있는 엑시트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모의 정도, 그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김치 프리미엄, 김프를 또 볼 수가 있고, 또 RSI도 일간뿐만 아니라 주간, 월간까지도 다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거래소 앱 순위도 또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전형적인 인간 지표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멤버십 탈방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업비트 같은 경우가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28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지금 30이니까 오히려 지금 살짝 떨어진 상황이고, 빗썸도 지금 41이니까 아직까지 대중 이 개미들은 코인 시장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모 정도의 그 크기를 보면서 불장의 고점이 대략적으로 어디쯤인지 지켜봐야 되고, 또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이 이 중요한 변수가 있잖아요. 유동성의 증가 그 시기, 유동성의 증가색 그 시기가 매우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소통방에다 말씀을 드렸을 때 요것을 공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게임스탑 밈주식 열풍이 2021년 1월로 기억함, 그로부터 3에서 4개월 뒤 2021년 4월, 5월에 포모장, 비슷한 패턴이라면 몇 개월 뒤 포모장, 4년 주기 사이클 맞아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변수는 유동성 증가세 시기이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시기다. 어쨌든 불장은 온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또 유동성이 증가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1월달과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금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1월달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코로나 해가지고 금리가 막 거의 제로 금리, 그래서 0.25%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거의 이제 바닥이었을, 제로 금리였을 그 시기였던 것이고, 지금은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를 한 번도 내리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이제 2번인가 내렸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수준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 유동성 같은 부분은 한번 제가 다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추후에 체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딱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현재는 명확한 불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모의 정도를 계속 또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유동성 증가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지금 시점에서 제로금리까지는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가 이제 그 기대감이 또 커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그때 이제 상당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매도 시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밈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지난주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2021년 1월에 이때 그 시기를 좀 연상을 시킨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 비트코인의 상승분보다는 이 알트코인의 상승분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